1월 1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는 진짜 달라질 거야. 매일 운동하고, 미루던 공부도 시작하고, 이번엔 꼭 꾸준히 해보자고요. 그런데 2월이 되면 어느새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이 말부터 하고 싶어요. 이건 당신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짐이 무너질 때 항상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나는 왜 이 정도도 못할까?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요. 자책하고 또 자책하죠. 그런데 통계를 하나 볼까요? 새해에 다짐을 세운 사람 중 75%가 일주일을 유지하지만 한 달 후에는 60%대로 떨어집니다. 2달쯤 되면 40%대가 되고 1년 후 성공률은 고작 8에서 12% 정도예요. 90% 이상의 사람들이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전부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뇌에는 기저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가 자동화된 행동, 즉 습관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우리 뇌는 자동화된 행동인 습관을 좋아합니다. 바로 에너지 효율 때문이죠.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할 때 이를 위아래로 몇 번 문질러야 하지, 칫솔을 몇 도 각도로 잡아야 하지, 이렇게 고민하지 않잖아요. 자동으로 하니까 뇌는 다른 곳에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뇌가 원하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 생깁니다. 새로운 행동은 전두엽이 담당하는데 여기는 의지력과 집중력을 쓰는 곳이에요. 마치 배터리처럼 하루 종일 쓰다 보면 점점 닳습니다.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저녁이 되면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2월에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1월에는 새해 의지로 버텼지만 2월이 되면 그 의지력 배터리가 바닥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익숙한 상태, 즉 에너지가 덜 드는 상태로 돌아가는 게 훨씬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계획은 내 입장에선 도전이 아니라 위험에 가깝습니다. 변화는 불확실하고 불확실한 건 위험하니까요. 1월에는 의지로 버티다가 2월이 되면 갑자기 지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배터리가 바닥난 거죠. 이건 나태함이 아니라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나는 또 실패했을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을까로요. 이 질문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전자는 나를 공격하지만 후자는 나를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자기 개발이 아니라 자기 인식이 시작됩니다. 불안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돌봄이 필요하다는 신호일지도 모르니까요. 세상은 계속 말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꾸준히 하라고요. SNS를 보면 누구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누구는 한 달에 책 10권을 읽고 누구는 부업으로 돈을 벌고 있어요. 그걸 보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더 서둘러야 할 것 같죠. 하지만 그렇게 달리다 보면 정작 나라는 중심은 점점 흐려집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왜 이걸 하려고 했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필요한 건 더 큰 계획이 아니라 더 작은 구조입니다. 하루 1시간이 아니라 5분, 한 달 10권이 아니라 한 페이지요. 왜 이렇게 작게 시작해야 할까요? 뇌를 속이기 위해서입니다. 큰 목표는 뇌에게 위협으로 느껴지지만 작은 행동은 안전하게 느껴져요. 5분 스트레칭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시작하게 되고 시작하면 생각보다 더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시작하는 거였거든요. 중요한 건 성과가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통로를 남겨두는 겁니다. 하루를 빼먹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다시 하면 되니까요.
저 역시 오랫동안 다짐과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매년 1월 1일이 되면 올해는 다를 거야 하고 목표를 세웠고 2월쯤 되면 또 무너졌죠. 그때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 하고 자책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를 다시 세워준 건 완벽한 루틴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나를 기록하며 다시 바라보는 태도였어요. 오늘은 실패했다가 아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왔다고 적었거든요. 그 기록들이 쌓이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는지, 어떤 환경에서 잘하는지를요. 하루를 망쳤다고 인생이 망한 건 아닙니다. 삶은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흔들림과 회복의 반복이니까요. 이게 자기 신뢰의 시작입니다. 나는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습관 쌓기를 활용하는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BJ 포그 교수가 제안한 방법으로 이미 하고 있는 행동 뒤에 새로운 행동을 붙이는 거예요. 양치한 후 스쿼트 5번, 커피 내린 후 책 1페이지, 이런 식으로요. 왜 효과적일까요? 양치나 커피 내리기는 이미 자동화된 행동이거든요. 그 뒤에 붙이면 내가 이미 그 시간대에 움직이고 있어서 훨씬 실천하기 쉬워요. 여기서 핵심은 크기입니다. 내가 저항하지 않을 만큼 작게 시작하세요. 커피 한 모금 마신 후 2분 움직이기. 책상에 앉아 한 문장 읽기처럼요. 일단 시작하면 의외로 더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5분만 하려고 했는데 10분을 하게 되고 한 페이지만 읽으려고 했는데 한 챕터를 읽게 되죠. 이 작은 행동이 뇌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주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흔들림을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 실패했다가 아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왔다고 적으세요. 앱이든 노트든 체크 하나는 충분해요. 했으면 동그라미, 못했으면 X가 아니라 했으면 동그라미, 못했으면 빈칸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빈칸은 실패가 아니라 내일 채울 수 있는 여백이니까요. 며칠이 지나면 나만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월요일은 잘하는데 목요일은 힘들다든지, 아침엔 괜찮은데 저녁엔 안 된다든지요. 이 패턴을 알게 되면 대응할 수 있어요. 목요일엔 목표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저녁 대신 아침으로 시간을 옮기는 식으로요. 기록은 나를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신뢰의 연료예요. 세 번째는 환경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의지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의지력은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대신 주변을 내 편으로 만들어요.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화를 문 앞에 놓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이게요. 책 읽고 싶으면 책을 베개 옆에 두고요. 핸드폰은 서랍 안에 넣어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뇌는 가장 쉬운 선택을 하거든요. 운동화가 보이면 신게 되고, 책이 보이면 펼치게 되고, 핸드폰이 안 보이면 안 만지게 돼요. 알림은 줄이고 대신 쉬어갈 장치는 늘립니다. 매일 하려고 하지 말고 월수금만 하거나 이틀 하고 하루 쉬거나요. 완벽한 연속보다 지속 가능한 리듬이 훨씬 중요해요. 뇌는 익숙함을 따르니까 좋은 익숙함을 먼저 만들어주세요. 환경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1월의 다짐이 2월에 무너진 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목표 자체가 너무 컸던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작게, 조금 더 느리게요. 빠르게 달성하는 것보다 오래 지속하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요. 나를 다시 세우는 힘은 계획을 지키려는 강박이 아니라 빈칸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어울릴까요? 작은 승리인가요? 기록인가요? 아니면 나를 향한 너그러움인가요?
댓글에서 당신의 마음을 기다리겠습니다. 2월도 올해도 결국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단단한 빈칸을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